기술적 분석의 대가에게 듣는다. 차트의 기술 김중근 마크로헤지 코리아 대표와 함께 기술적으로 시장 분석하고요. 관심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어제 오늘 이틀 뵙는데요. 시장 그렇습니다. 흐름이 어제보다 오늘 흐름이 확연히 일목균형표를 보더라도 조금 의미 있게 치고 오는데요. 시장 체크부터 해주십시오. 예, 뭐 일단 주가가 오르고 있으니까 어제보다 오늘은 시장이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네. 사실 제가 뭐 어제 차트에다가 표시한 그 아래 위에 지지선 저항선이 그대로 현재 그 차트에 그대로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차트상으로 보자면 오늘 주가가 오르고는 있습니다. 뭐 간밤에 미국 시장에 비해서 시장이 우리나라 상승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제 제가 그래도 어떤 이 아래 위쪽의 지지와 저항선의 바운더리 안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위쪽으로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고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이런 박스권의 답답한 모습인데요. 사실은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이것보다는 아래쪽에 AD 라인이라는 지표를 가지고 시장을 설명해 볼까 합니다. AD 라인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전체 상승 종목 숫자에서 전체 하락 종목 숫자를 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는 시가총액에 따라 가지고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지수에 미치는 비중이 크고 소형주로서 지수에 미치는 비중이 작습니다만은 AD는 그 관계없이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도 한 주고 예를 들어서 다른 소형주가 올라도 한 주가 되죠. 그러면 ADL이라는 라인이 올라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전체적으로 지수와 상관없이 소위 상승 종목의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수는 별거 없는데 상승 종목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개별 종목 또는 소형주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따라서 현재는 지수는 여전히 구름 안에 갇혀있는 상태다 보니까 답답한 모습이니까 지수 관련해서 대형주보다는 아무래도 소형주 또는 개별 종목의 테마를 가지고 있는 이런 순환매 성격의 종목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한 전략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그래도 코스피에 비해서는 차트 모양이 여전히 구름을 넘어서 아직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조만간 구름을 넘어서 상승세로 바뀌는 모습이다 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개별 종목보다는 그 지수와 관련되는 예를 들어서 대형주에 대한 접근도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좁은 박스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조금씩 상승의 터널의 끝이 보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예, 섹터 종목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실적 발표했는데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습니다. 주가도 2% 밀리고 있는데요. 네이버나 카카오나 플랫폼 관련주 한번 봐주십시오. 항상 주가가 떨어질 때 보면은 지금의 바닥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너무 본인의 생각에 몰입해가지고 세상 이렇게 좋은 회사가 주가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야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주가가 다 좋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시장이라는 게 주가라는 게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종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기도 하는 것이 보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시장을 주가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투영된 게 시장의 차트이고 그게 일목균형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보다시피 일목균형표적으로 봐서 우리가 상승세, 하락세를 구분하는 가장 근거가 되는 것이 구름 위냐, 구름 아래냐가 되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구름 아래쪽에서 내내 하락세를 보이다가 반등을 시도했으나 구름의 저항에 부딪혀서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하락세를 보이다가 결국은 다시 지금 현재 구름 아래쪽으로 다시 내려간 상태이다 보니까 네이버이건 카카오이건 당분간 상승세로 돌아서기에는 역시 좀 답답한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RSI가 바닥에서 돌아선다든지 또는 기준선을 넘는다든지 아니면 보다 확실하게 구름 위로 올라간다는 그런 물증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를 바닥으로 간주해서 매수에 들어간다는 것은 좀 위험한 도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이버 살펴주셨고요. 넷플릭스가 어제부터 이제 시간에서 급락하면서 어제 국내 콘텐츠 관련주들이 사실 그 영향을 받고 밀렸어요. 근데 이제 넷플릭스는 본장에서 물론 밀렸지만 국내 콘텐츠는 좀 반등이 오는데요.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국내 콘텐츠 관련주는요?
그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뭐 시장에서의 관심사가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관련해가지고 국내 OTT 업계 또는 국내 콘텐츠 프로바이더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아서 떨어질 거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게 아니고 넷플릭스가 앞으로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콘텐츠에 관해서 투자를 늘려야 될 것인데 그 결정적으로 수혜를 받을 만한 업체가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 프로바이더이다 보니까 오히려 콘텐츠 업체는 호재다라고 주장하는 거의 악재와 호재가 팽팽히 벌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시장의 주가에 반영돼서 차트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스타디오 드래곤의 차트를 본다면 살짝 하락세가 보이고 있습니다만 역시 우리의 판단 기준인 일봉으로 본다면 뭡니까? 구름 위에 있잖아요. 그죠? 구름 위에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굳이 넷플릭스가 어떻고 콘텐츠가 어떻고라는 생각보다는 현재 주가가 구름 위에 있는 한 굳이 비관하여서 지금이 꼭지니까 넷플릭스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팔아야 된다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A스토리 같은 회사의 경우에도 역시 주가가 구름 위에 있습니다. 물론 크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크게 떨어지도 못하고 있는 구름 위에서 나름대로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외부 충격이 어떻든 간에 넷플릭스가 어떻든 간에 현재의 시장에서의 분위기 또는 매수세와 매도세 간의 역학장을 볼 때 뭐 나쁘지 않아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주 좋아 보이지 않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매수하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걸 갖다가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 좀 더 시장을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2차 전지 얘기도 하겠습니다. 테슬라 효과로 2차 전지주는 강세인데요. 소재주, 장비주도 오늘 강세를 나타냅니다. 2차 전지 가운데 조금 매력적인 종목 보이는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2차 전지 관련주, 최근 들어서는 이제 에코프로비엠을 일목균형표 구름을 바꿔 나왔을 때 42만대에 계속적으로 다른 분들이 말씀드렸는데 현재 다락까지 올라가 버렸고요. 고성은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구름을 벗어났을 때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락까지 올라가 버렸으니까 결국은 이제 하락세에서 구름을 벗어나서 상승세로 돌아설 만한 종목을 찾는 것이 오히려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야말로 급격하게 올라갔던 코스모 신소재나 또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이나 코스모 신소재 또는 LNF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만은 지금 들어가서 수익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막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는 종목을 찾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대형주이긴 합니다만은 오히려 그래서 다소간 좀 무겁긴 합니다만은 삼성 SDI에 저는 좀 주목하고 싶어요. 삼성 SDI를 차트를 본다면 일목균형표상으로 보더라도 이제 기준선을 넘어서고 부행 스피드 캔들을 넘어서고 서서히 이제 구름 위로 올라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거 예를 들어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구름 위로 올라선 이후에 급등세가 나타났고요.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비의 경우에도 구름을 벗어난 다음에 급등세가 나타났으니까 삼성 SDI의 경우에도 현재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기대되기로는 다른 종목과 마찬가지로 이런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관련주는 다른 종목들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삼성 SDI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럼 삼성 SDI 너무 큰 종목 아닌가라고 하신다면 포스코 케미칼도 역시 삼성 SDI가 마찬가지로 구름을 벗어나서 이제 조만간 상승을 시도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양극재 응급제를 생산하는 포스코 케미칼 아니면은 삼성 SDI가 제대로 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로서는 괜찮아 보이는 매력적으로 보이는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셀보다는 소재를 많이 얘기는 하는데요. 셀 가운데는 확실히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은 구름대를 못 뚫고 왔는데 삼성 SDI는 그렇습니다. 구름대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소재 가운데는 그렇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눈여겨볼 종목이고요. 거시 변수 좀 체크하겠습니다. 유가는 어제 봐주셨고요. 오늘은 환율 한번 다시 체크해 주십시오. 환율을 오늘 소폭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큰 상승 트렌드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못하기는 모습이죠.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불확실성,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또는 미국이 달러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우리나라가 달러 금리에 필적하여서 우리나라 원화 금리를 올리더라도 결국은 달러의 강세를 당해낼 수 없다고 본다면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달러의 원화 환율도 계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근 달러 인덱스도 계속적인 상승세인 게 분명하고요. 더구나 우리나라의 그 무역 경쟁국인 해외 통화 중에서 일본의 엔화를 본다면 일본의 엔화가 지금 소위 구로다 라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엔화 약세의 그야말로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되어 있던 125 라인을 넘어서가지고 심지어 129까지 갔다가 지금 속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엔화가 엄청나게 약세를 보이는 이런 양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원화 대 엔화의 환율도 그야말로 과거 1,000원대에 있다가 심지어 대개이 950원까지 떨어질 정도로 엔화가 원화 대비해서 상당히 약세를 보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엔화가 약세인데 원화가 독야 청정 원화가 강세를 보여서 1,200원 하는 환율이 1,100원, 1,000원, 900원으로 원화가 강세를 보이기에는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궁극적으로 따라서 달러의 원화 환율도 차트를 보더라도 계속적인 상승세이고 엔화로 보더라도 엔화의 약세 마찬가지로 원화도 평가 절하 또는 약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여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엔이 이렇게 약세일 때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일본 가야 되는데, 그죠? 근데 뭐 코로나나 경기나 뭐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전략하고요.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 알려주십시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시 시장은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 위주로 접근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역시 이제 시기에 맞는 종목을 찾다 보는데 최근 들어서 뭐 사료주 또는 농수산물 가격 우크라이나로 인해 가지고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밀 가격이 뭐 밀이 아니다. 어떤 뭐 금가루다라 할 정도로 상당히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 괜찮게 뭔가 수혜를 받을 종목이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오뚜기라는 종목이죠, 그죠? 오뚜기. 오뚜기 뭐 알다시피 종합식품 회사입니다. 물론 큰 대형주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차트를 보더라도 현재 구름을 넘어서려고 서너 차례 쓰다가 확실하게 구름 위로 넘어선 상태이다 보니까 오뚜기 같으면은 괜찮아 보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쪽으로 통상 우리가 그 일목균형표상으로 봐서 목표치를 삼을 때 그 구름대가 평평한 곳에 우리가 목표치를 삼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뚜기를 만든 목표치를 삼는다면 좀 호기 있게 봐서 54만 원 또는 54만 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 같으면 한 50만 7천 원 정도까지가 목표치를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우리 예상이 틀려서 하락을 보인다면 현재 기준선에 걸쳐 있는 45만 원 밑으로 내려간다면 그때는 손절하더라도 현재로 봐서는 구름 밖으로 나와 있으니까 상승을 기대하여도 충분하리라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한때 뭐 착한 기업으로 가뚝이라고 불리던 기업인데요. 주가가 뭐 정말 재미없었어요. 근데 음식료가 이제 움직이니까 오뚜기도 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 차트의 기술 마크로헤지 코리아 김중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